오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선거 잘 하셨나요? 저도 선거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방에서 얘기했잖아요. 원사이드하게 갈 것 같다고. 대체적으로 제가 이게 좋아요. 촉이 좀. 아무튼 선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삼국지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지금 되게 정치적인 삼국지를 하고 있는데 정치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십상시해가 난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죠. 그죠? 십상시해 난. 제가 아마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삼국지는 지배자의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얘기 드렸죠. 삼국지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지배자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십상시는 기존의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대립의 와중에서 하진은 원소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화진이 여러 가지 의지를 발휘해서 십상시는 일단 권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원소랑 이제 원소로 대표되는 신진 유학자 그룹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완전한 일소를 주창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십상시를 없애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 원소의 무리들은 변경에 있는 군대들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태우를 압박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태우는 십상시 환관들의 편에서 있었고, 하진은 신인진 유학자들, 그러니까 원소를 중심으로 한 그쪽 그룹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하진의 문서로 조작해서 하태우를 압박했죠. 막 불도 지르고. 한번 권력을 놓고 이제 일부의 환관들이 궁 밖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환관 조직이 축소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압박들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환관들이 이제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태우를 이제 다시 설득을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하진이가 죽어요. 대장군 하진이 그거에 의해서 죽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원소로 대표되는 신진 그룹들은 이제 십상시를 학살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륙되는 그 환관들의 그것들이 무서워서 황제를 납치해서 토낀 거죠.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걸 십상시의 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십상시의 난일 게 있나? 하진을 죽여서 십상시의 난인가? 아무튼 지배자 집단이 영웅을 만들고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호도하면서 충성스러운 그들만의 피지배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식의 기술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영웅이라는 작자들은 커울뿐인 명분을 막 강요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명분,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유학자들은 또는 뭐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은 뭔가 명분을 딱 키를 두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명분이 뭔가 대단히 국가와 사회와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명분을 우선으로 해서 지배층은 피지배층에게 무언가를 자꾸 교육하고 있죠. 무언가를 자꾸 강요해 가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빌어먹을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했던 그 나라, 호안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저 나라에 했었던 짓은 어떤 짓이었는지 한번 지켜보면 당대에 인정받고 있었던 지식인이자 황족, 유학자 유언은 나간중에 의해서 건달로 보이는 집단의 우두머리였을 유비를 역사의 선택을 받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장지로 이용되었죠. 그 당대에서는 지식인으로 인정받았고 유학자로 인정받았고 황족으로 인정받던 자였으니까. 이 유언이라는 자의 아들인 유장이 익주의 왕노릇을 하는데 뺏는 게 그 유비인데, 그 유비를 삼국지연 첫 장에서 등장시키면서 익주에 가 있는 유언을 유주까지 데리고 와서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이 유언이라는 자는 제가 계속 거듭거듭해서 얘기 드리고 있지만 저 후안이라는 나라에 실질적으로 군벌의 국가를 만든 정책적 변화를 제안했던 자였어요. 그 덕분에 전임 황제였던 이미 앞전 방송에서 죽었던 영제는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하늘이 인정한 자로 강력한 군권을 보유한 절대적인 황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죽고 불과 1년 후에 적에 이반되고 나서 그 다음 해죠. 아들 소제부터 이제 군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의 황제가 돼버렸어요. 이후 삼국지 시대 내내 후안의 저 유씨는 황제의 힘을 더 이상 낼 수 없었고 결국 조조의 일족에 의해서 황권을 박탈당하는 지경까지 이루죠. 그런 짓을 건의했던 그 자는 지는 곧장 익주로 날아가서 익주목이 되어서 군벌이 되어서 익주의 왕이 되어서 2대 유장까지의 시대를 만드는 그런 왕과 같은 역할을 하죠. 저런 유언이라는 자가 유학을 배우고 익히고 이를 통해 군자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인정해 준 게 또 후대의 유학자들이었어. 이런 자한테도 또 삼국지 시대를 관통하는 유비라는 자는 유씨성이라는 것 외에는 그 시의 전통성은 물론이고 그 시는 후대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시였죠. 유비가 황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초반의 전사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그 무리의 정체는 확인할 수조차 없었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서도 그 무리가 정확하게 어떤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유학자들은 거기에다가 중원에 살았던 한족이었던 단지 유씨였던 그 이유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 천하쟁패에 나섰던 유씨성으로 유일한 자였기 때문에
이후에 천년의 기간 동안 서서히 고평가를 받아가면서 나간중이 삼국지연을 쓰고 그 이후에 또 천년 동안 한족의 전통이 되어버렸죠. 이게 유비가 역사의 선택을 받았던 거죠. 근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유비는 그 시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삼국지연에서의 초반의 전사뿐만 아니라 삼국지 기록에 나오는 뭐 영웅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유비가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무튼 좋게 포장해줘요. 황복이었고 누가 인정하고 노식의 문화였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와 함께 외척의 한간에 빌어붙어서 자신의 삐뚤어진 유학적 지식을 그런 자들, 권력을 진 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문신으로 최고의 관직이었던, 우리로 치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 당시에 한나라에서는 태위, 사도, 사공 같은 당대 삼공의 벼슬에 올랐던, 당대에는 분명히 탕류로 평가되어서 비판을 받았을 그 집안을, 그것도 그 집안의 종의 자식, 서자의 출신으로 그런 집안에서도 천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원소를 뭔가 대단한 집안에, 사세삼공의 명문 집안에 포장을 해서 그 원소라는 자가 과연 어떤 짓까지 해가면서 그 기반을 만들었는지는 철저히 감추고 단지 명문가는 당연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원소의 집안에 대단한만을 부각을 시키죠. 그잖아요.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초반의 전사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간중이가 지금 되게 왜곡해서 지나가고 있는 이 삼국지 초반부에 원소가 잠깐 들럭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주에서 공손찬을 이기고 막 이래가면서 나간단 말이지. 근데 원소가 어떻게 그 기반을 잡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유학자들의 시시껄렁한 농담하고 사담으로 원소를 기술하면서 이런 기술로 조조와의 관도대전 이전까지, 아니죠, 관도대전에 패했을 때뿐만 아니라 원소는 패하고 나서 이후에도 가장 천하의 패자에 가까웠어요. 원소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죽지 않았으면 원소는 다시 그 기반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땅이었어요. 기주라는 데가 그랬고 원소의 영향력이 그랬다는 거지. 그런 원소가 그 기반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는 아예 그냥 없어요. 그냥 명문가에만 방점을 찍어뒀죠. 실제로 원소는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죽어요. 동탁에 의해서. 기반이 없어. 그러면 원소가 어떻게 힘을 차렸는지 그 명문가의 힘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당장에 그 명문가라고 하는 게 후대의 평가가 명문가인 거지, 당대에는 분명히 탕류의 집안으로서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컴플렉스 덩어리가 어떻게 그 힘과 그 기반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기록은, 원소가 힘을 만들어가는 그 기록은 유학자들한테 절대 유리할 게 없었으니까, 저 당시에 지배층에 유리할 게 없었으니까 그냥 기록에서 쓱 하고 삭제시키고 대명문가 원소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저는 당시 백성 출신의 외척 하진의 흔적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과연 저 하진이 정말 후대 지배층인 유학자들, 역사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정말 멍청한 자였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난 방송에서 원소는 결국 황간을 모두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번 따지고 보면 중국사에서 황간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 이후에 원소는 지금 황간을 모두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고. 근데 그 황간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황제가 중국 역사에 그 이후에 있었나요? 어느 순간 황간이 있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황제라고 지칭하는 자들한테는 황간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적으로 계속 있단 말이지. 근데 원소는 다 죽여버렸어요. 원소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황간을 숙청한 거라고 보여요. 이게 아마 역사의 평가에 가장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숙청의 과정에서 하진의 명인들 공식 문서를 수정을 했고 변경의 군사들을 끌어들이는 짓을 했고 그 군사를 도적 흑산적으로 위정하여 민가와 강내 불태우는 짓을 시켰어요. 누가? 원소가. 그로 인해 동탁이 낙양으로 달려가는 길이 열려버려요.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 후한의 멸망에 이르게 했던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하진에게 당시 유학자의 아이돌로 인정받았던 원소였어요. 원소는 후한을 멸망시키는 사건을 일으켰고 자신을 믿어주고 권력을 나눠줬던 상관 하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저 빌어먹을 유학자들이 말하는 명분을 소래 지었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제2차 당고해화 사건을 자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당고해화를 진짜 쪽팔리지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저 유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외척 두무예요. 두태우의 대장군 두무였고 그 당시에 황제 영제는 14세였어요. 황제 2년차. 청류파 학자들이 저 외척 두무와 저 황간들을 몰아내겠다고 하다가 역으로 당한 게 제2차 당고해화 사건인데 이게 168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189년이에요. 21년 동안 황간을 일수하는 것이 유학자들의
한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선한 자 두무라고 평가받잖아요. 외척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학자들의 한을 저 원소가 풀어준 거예요. 원소가 어떻게 기반을 잡았냐? 저것 때문에. 원소는 1차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친어머니가 만임으로 모셨던 본가의 원술의 엄마의 제사를 치렀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유학자들의 정말 오래전 기록에서나 보고 있던 전설 같은 3년상이었어요. 그리고 양자로 보내졌다고 기록되어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던 얼굴도 모르는 양 아버지의 제사를 연달아 지내요. 당시에는 3년상 자체도 기록에서나 보던 거였고 그 3년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전설적이었던 3년상을 두 번에 걸쳐서 도합 6년상을 치러내요. 그런데 이후에 친엄마에 대한 제사를 치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원소는 친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쇼맨십이라는 거지. 이런 목숨 걸 자신의 투쟁으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탕료의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원소는 원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뚜렷이 했고 밖으로는 유학자의 희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 21년의 유학자들의 한을 그 한에 배팅을 하고서 그 앞전에도 기록이 있어요. 황간일소에 대한 원소는 몇 년의 실패의 과정을 딛고 결국 그걸 이루어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한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평민 출신의 대장군 하진 따위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한나라가 망해버리든 평민 출신의 대장군 따위든 저 인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을 저 빌어먹을 명분에 집착하는 유학자들이 원소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원소가 힘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원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요. 저런 당대의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정말 비겁해 보이는 건 진짜 저는 비겁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제 황제 2년 13달의 황제 앞에 두고 일으켰던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을 진짜 목내 이루지 못한 성과 악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황제가 죽고 다시 14살의 소제가 등극하니까 다시 이런 짓거리를 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살은 황간, 하진, 이제는 동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영제 황제 앞에 있었던 환제 황제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황제 한제도 외척한테 진짜 계속 시달리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결국은 황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외척을 몰아내고 그 권력이 시퍼럴 때는 조용했었던 자들이에요. 저 유학자라는 당대의 지식인이라는 자들은 제2차 당고의 화를 영제가 황간과 함께 이겨낸 거죠. 바꿔에 보면 저들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두무랑 두태우가 황간들을 정말 쳐냈다면 그랬다면 그 14살의 황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14살의 영제 황제가 성장을 해서 다시 이제 권력을 시퍼렇게 쥐고 있을 때는 역시 조용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린 황제가 등극을 하니까 그 권력이 기반이 약할 때 어김없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선 이걸 다시 성과 악으로 저따위 자들의 명분을 얘기하고 저따위 자들의 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기가 차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정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